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그냥 동네 아줌마이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두 아이를 성장시킨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은 그냥 주부로 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티브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떤 한 분 한 분 모르는 어떤 한 분 한 분들이 자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름대로는 동네에서 조금 유명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의 어린 성장 시기 때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이어서 그때부터 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동네 아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 귀에 거슬린다면 제가 잘못된 것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가 내세울 게 없는 그냥 두 아이를 성장시킨 엄마라는 것만 저는 나름대로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놓으라 하고는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아이가 4학년 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너도 5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직장을 하나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저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생활 계획표를 만듭니다. 주로 우리가 방학 때 방학 숙제로 생활 계획표를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케치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와 같이 일주일 단위의 생활 계획표를 만듭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활 계획표를 만들 때 책 읽기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시간 책 읽기 내지는 30분 책 읽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큰아이는 책을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책 한 권을 정했으면 그 정해진 책을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혹은 30분이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서로 저와 아이가 같이 조율을 하면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고 그러고는 학원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책도 책 읽기로 제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하루에 책을 읽는 양은 10권, 15권 이럴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한 권 아니면 2권 이런데 동생은 10권, 15권 이러니까 작은 아이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나는 오빠보다 더 많은 책을 읽는 어린이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저는 그 책 한 권,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 책 한 권에서는 한 페이지를 읽게끔 해주고 책 한 권을 읽은 것처럼 하나를 넘기게 했기 때문에 그 책들 속에 제가 아이에게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읽어내는 힘을 키우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스티커 교환권, 나름대로 새 지우개 교환권 이러면서 아이가
그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저는 바깥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양이 많아서 못했다, 내지는 이 부분은 하고 싶었는데 이 계획표에 없어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간을 조율을 해 주어서 아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작은 애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칭찬을 받기를 나름대로 원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서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넣어서 또 제가 읽혔으면 하는 책을, 저는 역사책을 넣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서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읽었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책을 한 번 읽은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을까? 이러면서 다른 책들을 많이 본인이 원하는 책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책을 살짝 하나 끼워 넣을 수도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어느 날 작은 아이가 한국사 역사책을 4번 읽었을 때 신문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런 글자가 나오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이거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봤지?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것을 제가 그 말을 잡아서 너 역사책 4번 읽었지? 4번이나 읽었지? 그러니까 그럼 난 역사책 4번이나 읽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오빠가 웃으면서 역사책 4번 읽었는데 클레오파트라를 몰라? 이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 엄마 나 역사책 한 번만 더 읽으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읽어. 그러다 보니 아이가 그때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역사책을 읽게 되었고, 그나마 이제 관심을 갖고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는 그런 단계로, 그런 학습법으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물론 제가 의도를 가지고 끌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만든 그런 생활 계획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제가 없어도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되어서 아이가 힘들게 한다면 쉬 지칠 것인데 저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훈련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신경은 항상 아이들한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책 읽기는 이제 진행이 되었고, 수학은 작은 아이는 유난히 좀 빨랐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말입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빨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게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평소에 공부하는 것 자체를 조금 미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수업을 하는 것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에게 그런 부분들을 방학 동안에 잘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줍니다. 제일 낮은 레벨에, 예를 들어서 얘가 3학년이면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제일 낮은 단계의 설명이 많고 그런 아주 쉬운 문제에 3학년 1학기 문제지를 하나 사고, 중간 단계 산수 문제지를 사고, 그 다음에 약간 하이 레벨을 사서 제일 아래 단계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제가 과감하게 그 부분은 포기를 합니다. 아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다가 힘들면
설명만 해주는데 그 설명도 듣기를 싫어하면은 거부를 하면 저는 그것을 그냥 접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안 되면 내일도 있고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급하게 지금 당장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니까 좀 더 급하게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목표가 서울대가 아니었고 목표가 어디에서 공부를 잘하자라기보다는 제 목표는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겪더라도 다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다면 기초를 튼튼히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제 목표였었고, 아무도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때 같은 학교를 보내신 학부형들께서는 제가 엄청 열심히 아이를 선행 교육을,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요, 선행학습을 시켜서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목표는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항상 과학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전문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내지는 나사에서 근무하고 싶다, 어떤 때는 뭐 다른 또 자기가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뭐 과학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늘 과학자라는 그런 부분이 아이 머릿속에는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과학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초를 다져 나가는데 나름대로 잘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과학자라는 그 본인의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살짝 이용했습니다. 근데 작은 애한테 이제 과학자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아이는 동네 미술 학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커서 간호사가 될 거야,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요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려면 요걸 좀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 앞으로 훈련시켜 나가는데 나름대로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은 아이는 미술학교, 미술학원, 그것도 큰 학원도 아니고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그냥 정말 집에서 과외하는 형식으로 그냥 미술 선생님이 될 거야 했기 때문에, 얘는 정말 미술학원은 열심히 다니고 집에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만들기도 열심히 하고 뭐 모든 미술에 대해서는 아기 때부터 어떤 뭐라 그럴까, 앉아서 노는 시간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내지는 뭘 만들거나 자력으로 뭘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그걸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좀 더 다른 어떤 좋은 이야기 책을 통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거를 뭘 하려면 영어를 좀 해야 되고 내지는 수학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그 부분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고 역사책이나 시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재미를 느낄 수만 있도록 이제 그 부분만 저는 이제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를 이제 나중에 다음 회에 영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다음번에 영어에 대해서는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그런 그 갭이라 그럴까요? 그 뭐라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그냥 그 미국의 그냥 유치원 수준의 그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발음을 가진 그런 아이로 성장이 이미 되어 있고, 작은 애는 영어 뭐 ABCD 노래 정도 하는 정도,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히어링으로 그냥 몇 년을 그냥 계속 들었던 그냥 그런 정도,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영어라는 어떤 부분은 자리 잡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접근을 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 좋을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지도를 하기를 꾸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큰아이처럼 뭐 2시간,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가 큰아이한테는 영어 독서였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놀이, 조리, 큰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를 하라는 시간이 자기는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영어로 책 읽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딜 가나 영어를 잘 한다라는 또 칭찬도 같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할 수 있게 됐고, 작은 애는 예를 들어서 인형놀이, 그림 그리기 이런 걸로는 초등학교 때 많은 상을 타옵니다. 외부에서 주는 상을 그렇게 타와서 그림 잘 그리는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나름대로 이제 얻게 되지만, 제가 원하는 언어 정도,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큰아이, 작은아이가 영어를 좀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자기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좀 잘하게 되어서 나중에 공부가 쉬워졌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을 시켰는데, 정말 우리 작은아이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작은아이가 좋아하는 신데렐라, 뭐 예를 들어서 엄지공주 이런 식으로 어떤 동화책이 있으면은 한글 동화책도 사다 주면서 영어도 테이프가 달린 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하고 정말 앞부분이라도 같이 듣고 따라하기를 옆에 앉아서 애를 써보는 거는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혼자 굴러갈 수 있는 선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오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작은 아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한 2번 정도 시도를 하다 보니 아이는 영어는 이제 공부는 아니고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말이구나.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지 못하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불편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까지를 하게 되는 게 중학교 2학년이 된 단계였습니다. 어쨌든 큰아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혼자, 제가 직장 나가고 없는 동안에도 혼자 꾸준하게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6학년도 공부를 잘 하는, 초등학교 어쨌든 6년을 잘 공부하는 상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해내는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쯤 저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희 가정은 좀 많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았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집에 있는 거를 다 끌어모으면 1년 정도는 비싸지 않는 학교에 그냥 가서, 제 생각에 어학연수 같이 1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억지로 마련을 하면 되겠다 해서 큰아이가 원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작은아이는 미술을 전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겨우 미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림이 전공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림 그리는 것만 나름대로 주가 되는 학교를 가다 보니 많은 시간을 그림을 그리게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또 경쟁하는 속에서 어쨌든 중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면서, 또 아이가 약하니까는 어쨌든 힘들어 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그냥 보통의 동네 아줌마로 저는 또 생각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는 아닌데 너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면 정말 나름대로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뵙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